비트코인 커뮤니티와 테슬라 커뮤니티,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충성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열정, 이건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 커뮤니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간다. 이런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나를 말한다,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에 있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재밌게 읽기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오바라 가즈히로가 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읽어버렸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단어는요, 완성된 최종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아웃풋 이코노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아웃풋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판매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제목인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말 자체도 재밌지만 그 외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 갖고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또 만들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소속감과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제 생각과 함께 정리해서 영상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피엔스는 원시 시대부터 무리지어 생활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던 종족이죠. 그래서 자신보다 훨씬 강한 맹수들로부터 자신과 종족을 지키고 결국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피엔스에게 커뮤니티라는 것은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매우 소중한 존재인 커뮤니티가 현대의 현실 세계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가족, 친척, 이웃 등의 지역 커뮤니티는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고요. 회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묶여있던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마지막 커뮤니티 역시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지면서 이직과 부업 등이 활성화되니까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개념들에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모두가 같이 모여 살던 대가족, 그리고 친척들 간의 왕래도 엄청 많았고 이웃 사촌이란 말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친척들 간의 왕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무너졌죠. 그나마 회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하나로 응집시켜놨던 커뮤니티였는데, 이제 회사의 성공보단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시기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가 개인의 삶을 평생 책임질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커뮤니티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전통적인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게 되었다. 이 얘기는 가족, 이웃, 회사라는 전통 커뮤니티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뒤따라갈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과 같은 성향, 전공의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러한 동질감의 중요성이 과거에 가장 잘 발현됐던 곳이 회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이 변했고 회사도 그 커뮤니티의 역할을 해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회사라는 곳은 단순히 자신의 돈벌이를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갖고 직장으로 나왔을 때 망설임 없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성공하게 되고 안정된 직장과 삶,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고 부자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꿈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첫 도약점 같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직장에서의 커뮤니티, 이게 그 무엇보다 때론 가족들보다 더 중요해지는 삶을 살아왔던 산업화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오면서
그런 급격한 산업화 이후에 고도 성장이 멈춘 시기부터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 테크트리를 탄다 하더라도 자신 개인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그 커뮤니티 안이 아닌 밖에서 또는 회사가 아닌 개인의 삶 안에서의 더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되는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회사는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대신 결정해주지 않고 모든 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잃은 채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특성이 자신의 정체성과 맞는 브랜드를 찾고 유저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표현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리고 이를 온라인 공간에서 표출하는 행위로 연결되면서 우리 사피엔스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유대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의 경제 상황이나 부모의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떤 나이대의 인터넷상의 사람들과 연결되는가, 이것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어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투영한 지 오래됐고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동질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나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의 유저인가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 온 지 오래되었고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개념에 익숙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비주얼 캐피탈리스트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2020년 정도에 조사했던 어떤 세대별 최애 브랜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Z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선호 브랜드들이 틀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각각의 브랜드들이 그 세대 그리고 본인들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나를 말한다. 단순히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 소비자 측면에서의 아이덴티티뿐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으로서의 자신도 내가 어떤 브랜드를 그리고 어떤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가가 본인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또는 애플, 삼성전자, 카카오 아니면 꼬마 빌딩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상가 투자하고 계신 분 아니면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인덱스 ETF에만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각각의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대상이 본인에 대한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투자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MBTI를 많이 물어보고 과거에는 혈액형을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유저인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종류가 무엇인지, 노트북 아니면 자동차를 뭘 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이야기들로 그 사람을 알아갔다면 사실 이제는 그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처럼 그 모든 것들을 토탈 인베스팅 개념으로 섞어서 가는지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인지 이더리움 투자자인지 또는 테슬라 투자자인지 아니면 니콜라 투자자인지 부동산 안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인지 아니면 상업 빌딩, 지산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다 성향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커뮤니티가 무너진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질감을 찾고 이러한 동질감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브랜드들이 사용자든 투자자든 그들을 응집시켜 준다라는 게 맞다면 과거 가족, 이웃, 회사 그리고 종교가 했던 그러한 역할들을 일부라도 브랜드가 대체하고 있다면 그런 브랜드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러한 사피엔스의 동질감 그리고 그 동질감을 발현하게 되는 주요한 장소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태 그리고 그 온라인 안에서도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 간의 응집을 통한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면 그러한 브랜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투자자 관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극성이고
진짜 못 말린다는 느낌까지 들고, 그런데 그게 종교도 아니고 회사 직원들 간의 모임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에요. 그냥 투자자 또는 사용자 아니면 참여자들인데 엄청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로컬 베이스 아니면 한 국가 베이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라면, 그렇다면 그 커뮤니티는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브랜드, 그 서비스를 좋아하냐 아니냐, 이 기호나 선호하고 관계없이 그 자체가 엄청난 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브랜드 아니면 그 대상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글로벌리 너무 많다,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 나오고 있는 K-팝 아니면 해외의 어떤 가수나 영화 배우가 도대체 나는 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런 멘트들만 반복해서 한다면 이건 새로운 변화 그리고 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만 계속 보면 됩니다. 그건 소비자죠. 그러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자신의 기호와 선호에 맞는 것만 취사선별해서 즐기는 것은 소비자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자라면 내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규모와 사이즈가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다면 그건 투자 자산으로서 냄새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테슬라든 부동산이든 애플이든 그 무엇이 됐든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커져나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다.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의 충성도가 엄청나다라고 한다면 그건 투자자로서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가족도 이웃도 직장도 못하고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계속 그 커뮤니티의 참여자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는데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과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테슬라 커뮤니티,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충성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열정, 이건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 커뮤니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간다. 이런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혹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자산은 최고의 투자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자산이 있다면 이 탐정의 마인드로 또 무엇이 있나? 왜 사람들은 그것에 매료되었지? 그리고 왜 그 커뮤니티는 강력하게 커져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그 브랜드, 그것이 서비스든 제품이든 아니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 현상이든 그 무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가 상관없이 명확하게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심리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는 것만이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에 대한 진짜 가치, 본질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냉소적인 마인드로 비웃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이렇게 넘겨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자신의 투자자로서의 실책으로 기록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즐기지 않으면 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적 트렌드의 변화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브랜드나 서비스를 이해했다면 내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서 그 커뮤니티와 팬덤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에 자신도 함께 편승하는 그런 자산적 측면에서의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